반갑습니다. 주식탄타 김프로입니다. 저는 전업투자자이고요. 2017년 키움증권 실전투자대회에서 수익률 158%로 4위에 입상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기간 외인 수급주 단타 매매에 대해서 제 자동 매매일지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블로그에 이제 제가 올린 매매일지들을 기간 외인 수급,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의 원리, 그 다음에 차트를 포함한 그런 뭐 보조지표 이런 부분도 활용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고 복귀하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당일 주도주들 공략했던 종목들 위주로 먼저 봐보겠습니다. 자, 3,000단 제약을 제가 매매를 했어요. 이 종목 이달이네요. 3월 12일.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12일날 방송을 한번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 이후 그 한 주 동안 종목들 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3,000당 제약 같은 경우 3월 12일날 수급이 양매 수급이 들어왔었죠. 그죠? 네. 양매 수급이 들어왔고 종가 베팅을 할 때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아무래도 종가 베팅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종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수급이 좋더라도 종가 자리가 웬만하면은 이제 좀 더 눌림의 자리에 가깝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당일 기간 외인 주포가 들어온 평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자리에 이제 가까울 때 종가 베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날도 보면은 하루 종일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종가의 수준이 거의 평단 근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종목을 다음날 수익 실현하는 겁니다. 물론 뭐 이 자리에서 팔면 더 좋겠죠. 근데 초반에 이렇게 올라갈 거면 좀 초반에 외국인이 빵 쳐주면은 이런 자리에서 팔 텐데 초반에 매물이 나왔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AP 시스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예, 여기서 샀네요. 3월 12일 날. 그러니까 이날이죠. 3월 10일 날 보면은 이날 일봉을 보면은 자, 오른쪽 차트가 일봉, 왼쪽이 지금 3분봉 자동 매매 일지입니다. 일봉을 보면은 그날 당일 그 전일비가 396%예요. 그러니까 전날 대비 거래량이 4배 가까이 터졌다는 얘기죠. 이런 종목들은 눌림자리 공략을 하면 돼요. 예. 여기 이제 제 매매 원칙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자리도 될 수가 있겠고, 요런 자리, 이 자리, 그쵸? 여기서 한 거예요, 저는. 이 자리는 못 산 거예요. 여기 사서, 그 다음날 수익권 줬을 때 매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뉴트리 같은 경우도 종목을 제가 이 자리죠. 예, 여기. 그러니까 직전 고점 돌파해 놓고, 순간적인 눌림 자리를 사서, 2% 목표까지 차익 매물 실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MC넥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비슷한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을 어떻게 기간 외인 수급을 확인을 하느냐. 예.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거는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면은 기간 매수 확인하는 요령,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를 실시간 확인하는 요령, 요 영상들이 있어요. 예. 한번 그거를 보시면 이제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종목을 3월 12일 날, 이날이죠. 예. 자리가 좋아요. 이런 자리가. 정고점 돌파를 양매수로 강하게 들어와서 해놓고 눌림을 준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런 식으로 꾸준히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확률이 더. 특히나 이제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날 들어온 차트를 좀 더 다시 좀 키워서 봐볼게요. 자, 3월 12일 날 이날 이 자리를 한번 봐보세요. 그죠? 이날 장 초반에 기간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쯤이면 어떻게 했어요? 이날 하루 종일 움직인 게 지금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어디에요? 여기죠.
요 가운데만 딱 보도록 한 이쯤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자리에 오면 사면 되는 거예요. 여기 사고, 여기 사고. 다만 이제 이 자리에서 들어갈 때 수급의 이탈이 없어야 되겠죠. 예, 기간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메인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매수를 한다면 그 다음날 차익 실현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 파는 거죠. 장 초반에 저는 이제 바로 시초가부터 대응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그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일단 알 수가 없지만 뭐 대부분의 수급주들은 장 초반에 외국인 차익 매물 나오는 편이에요. 예, 그때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기관 수급이 뭐 다시 방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날 다른 외국인들이 방어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외국인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선에서 수익 매도를 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일단 팔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량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뭐 보유 물량의 70%를 던진다든지 그럼 나머지 30%로는 양봉이 나오면은 그 위에서 팔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쇼핑앤코리아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딱 차트를 보더라도 언제인지 알겠죠. 3월 13일 기간 외인 수급 강에 들어온 날 이날 한 거예요. 이날 그날 매매를 해서 대응을 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에이블 CNC 이 종목은 조금 더 보죠.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이날 들어간 겁니다. 3월 13일 날 3월 13일 날 보면은 종고점 돌파 시도를 했다가 돌파를 못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눌려버린 겁니다. 이 자리까지 지금. 그러니까 장 초반에 돌파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이날 기관 수급이 들어왔어요. 외국인 수급도 같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다가 돌파가 안 되니까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나와버린 거죠. 기존에 누적된 뭐 외국인이든 아니면은 뭐 개미든 돌파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던져버린 겁니다. 어쨌든 이 자리부터 이제 저는 공략을 한 거예요. 기간 수급 유지되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 자리 사고 이 자리 산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받는 폭이 오면은 이렇게 일단 매도를 던지는 거예요. 이게 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왜냐면은 이 자리에서 이제 매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렇게 또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받는 폭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일정 물량 정도는 던져줘야 돼요. 이 자리에서 그냥 끝내는 게 실은 가장 좋은 거고 만약에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투매로 떨어진 거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추매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자리부터 다시 받는 폭이 나왔을 때는 매도로 또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이제 뭐 수익을 많이 안 낼 수도 있겠죠. 이거 뭐 그래봤자 뭐 수수료 손절 내지 익절이에요. 그렇지만 요때 대응을 안 하면은 대부분 이제 또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뭐 수익 매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타는 단타 매매대로 대응을 해줘야 돼요. 반등폭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신풍제약 뭐 이것도 제약주들도 마찬가지니까 이런 케이스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류라 보시면 돼요. 보면은 저는 이제 눌림 자리에서 공략을 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죠? 그 다음날 장 초반부터 매도를 한 거예요. 뭐 1%권 수익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시초가에 팔고 양목 나올 때 잔량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때 이날이 언제입니까? 3월 14일이죠. 14일날 보면 외국인이 던졌잖아요. 외국인이. 그죠? 외국인이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 만약에 내가 물량을 갖고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때 안 팔면 이렇게 결국 또 떨어져요.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요때 안 팔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강한 종목이 아니라면은 대부분 다시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타 매매다. 내가 단타로 들어갔다 그러면 단타의 자리, 반등폭의 자리에서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플렉스 이 종목도 보면 언제인지 아시겠죠? 이날 매매한 거 이날 3월 15일 날 3월 15일 날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3월 14일 날 잘못 봤네요. 3월 14일 날 매수해서 반등폭 나왔을 때 매도한 겁니다. 이렇게 이날도 보면은 양매수가 들어왔었죠. 이날 외국인이 11억 기관이 18억 그리고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3월 14일 날 이날이에요. 이날 그러니까 전일비가 일단 터져 있죠. 전일비가 이날 7배예요. 7배 7배가 터졌는데 그거를 그날 주포가 기관하고 외국인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눌림의 자리에서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런 자리 사고 수익선에 매도 또 이제 돌파를 하고 그 다음날 뭐 이런 차익 매물이 누가 던졌겠어요. 보세요. 그 다음날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시초가부터 매도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날 70% 던지고 외국인 매도가 확인됐다. 그러면 잔량 다 던져야 돼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제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다시 재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은 기관 수급이 강하지 않고 이 매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지수까지도 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망설일 필요가 없다. 던지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저는 던졌지만은 이 자리가 이제 목표가기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여기를 돌파를 하고 눌림 자리 줬다. 그러면 제가 종가로 또 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종가가 이렇게 고가였기 때문에 안 산 거예요. 어쨌든 무슨 패턴인지 이제 아시겠죠? 단타는 반등폭 매도 자리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패턴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이날이 지금 3월 14일 이날이죠. 양매수 들어온 날 들어간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고점 돌파를 하면 좋은데 이 정고점 부분에서 밀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밀렸지만은 어쨌든 수급의 주체는 뭐 기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양도 많지 않았어요. 어쨌든 저는 일단 타점에서 반등을 기대하고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이제 나눠서 한 거죠. 나눠서 샀다가 그 다음날 장 초반에 반등폭이 이제 빠져나온 겁니다. 실은 반등폭이 시원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이 종목 워낙 그 수급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반등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걸 아니까 이제 여기서 또 던진 거예요. 던져 있고 또 눌림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많이 팔고 이 자리 또 다시 산 거죠. 보면은 이제 요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등폭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팔아야 되는데 조금 더 본 거예요. 그 다음날 기관 수급이 이제 들어온 거 봤으니까 조금만 더 욕심을 낸 거죠. 여기서 판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걸 조절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떨 때는 이 자리에서 전략매도 할 때도 있고 일부만 팔고 또 추미할 때도 있고 또는 뭐 그냥 좀 더 기다렸다가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수급을 좀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수페타시스 이 종목도 뭐 이날 3월 18일 날 이날이죠. 그죠? 양면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이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기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었어요. 그걸 보고 눌림 자리에서 샀다가 반등폭에 판 겁니다. 좀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막 그 지수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매물이 막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팔아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대응의 영역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들어간 게 이날입니다. 3월 14일 날. 실은 이 타점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거는 실수로 한 거예요. 왜냐면은 3월 14일 날이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음봉이죠. 음봉. 근데 이날 기관 수급이 들어왔었고 외국인도 실은 들어왔었어요. 양매수로 들어왔다가 이제 외국인 차익 매물을 날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종목을 전날 보면은 이 3월 10일 날 기관 수급이 500억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죠? 500억이 들어왔고 그 다음날 또 2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틀 동안 700억이 들어왔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루에
500억 이상 들어온 날이 며칠 안 된단 말이에요. 최근에 없어요. 500억 이상 들어온 날이. 그죠? 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날 기간이 강하게 들어왔구나. 근데 지수가 이제 투매가 나왔고 직전 고점까지 돌파를 해놓고 양매수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투매가 나왔는데 이 보시면 3월 12일 날 평단가 자리죠. 그죠? 평단보다도 아래 자리예요. 실은 이 자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은 들어가긴 했지만은 타점은 아니었어요. 타점은 실은 뭐 이 자리가 타점이에요. 이런 자리가 타점이고, 그런다고 이제 당일 수급주로 보기도 타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당월 주도주로 보고 들어가기에도 타점이 좀 애매했어요. 예. 그러니까 실은 이 자리보다는 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갔으면 더 나았을 텐데, 좀 첫 타점이 이제 고점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추배를 한 거예요. 여기 하나 사고, 여기 사고, 여기 3차 사고, 여기 4차. 4차까지 산 거죠. 예. 4차까지 사고, 그 다음날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첫 자리 반등이 되는 거예요. 실은 여기서 이제 물량을 좀 잘라내야 되는 거죠. 예. 반등폭을 준 거예요, 이 자리가. 근데 이제 워낙 500억 들어온 자리가 높았기 때문에 좀 더 본 거예요. 지금 보면은 거의 74,000원. 이 정도까지는 반등의 여력이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판단한 거죠. 예. 좀 더 본 건데 지수가 안 좋으니까 또 재차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추매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은 그냥 반등폭 나올 때 일부 물량 손절 친 거예요. 이 자리가 지금 손절한 거예요. 손절이겠죠. 여기서부터 샀으니까 평단이 뭐 한 여기여가 안 되겠죠. 예, 여기서 일부 물량 손절하고 다시 이제 3월 18일 날도 수급을 본 거예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걸 또 본 거죠. 만약에 이때 양매도였으면 여기서 전량매도 쳤을 거예요. 근데 한쪽이 들어오고 있고 한쪽이 또 받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더 본 거죠. 예, 기간 수급도 이날 기간끼리 좀 치고 박았어요. 기간 매수 단조도 있었고 매도 단조도 있었고 매수 힘이 셌다가 매도 힘이 셌다가 막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일부 물량은 반등폭에 정리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추매를 한 거죠. 예, 어차피 뭐 감사 보고서야 당연히 이제 적정으로 나올 것 같았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절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종가까지 추매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이 이제 장 초반에 외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었어요. 이때 예, 기간 수급도 강하게 들어왔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반등폭에 매도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수가 또 오늘 하루 종일 장 초반에 올려놓고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반등폭에 정리한 거예요. 여기서 떨어질지 더 갈지 그건 제가 알 수 없죠. 그걸 따지고 매매하기에는 너무 뭐 예측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등폭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이 자리면 뭐겠어요? 당연히 수주 손절하는 익절이죠. 그렇지만 빠져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예. 어떻게 뭐 100%다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뭐 10번 해서 9번만 이겨도 괜찮은 거예요. 한 번은 손절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무승부로 끝나는 케이스들이 꽤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반등폭 매도로 빠져나와야 된다.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몇 개 더 보여드려 볼게요. 몇 개가 아니고 그냥 한 주 동안 매매한 게 그렇게 된 거예요. 한 주 동안 매매한 걸 지금 다 보여드린 거니까. PSK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예, 이날 당일 수급주로 공략한 거죠. 이 자리 사서 여기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 전량 매도를 안 한 거예요. 일부 물량 70% 남겨놓고 70% 팔고 조금 남겨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고 여기 사고 4차까지 또 산 거죠. 이 자리가 4차 자리예요. 그래서 반등폭 나올 때 또 판 거예요. 이 자리가 수수료 익절 자리였어요. 예. 여기서 이제 물량을 팔고 그리고 나서 또 이걸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에 다니까 하락해서 작년 시간에 또 이 자리 또 판 거예요. 일부 물량 또 팔아놓고 또 여기서 사고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 양매도였다면 제가 안 들어갔겠죠. 예. 이날이 언제입니까? 3월 15일 날 보면 이제 기간 수급 있잖아요. 기간 수급이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또 사고 조금만 더 올라가길 바랬는데 또 안 가더라고요. 예. 또 떨어지길래 또 샀어요. 기간이 어쨌든 물려 있으니까 지금 보면은 기간이
주도주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이 주포잖아요. 기관 애들이 고점 대비 지금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는데 반등을 안 만들 수는 없거든요. 본인들도 물려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본 거예요. 여기보다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팔아야지 하고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조금 많이 안 샀어요. 조금 사다가 반품 나면 팔고 또 자리 오면 사고 반품 팔고 또 이제 이전 저점 깨졌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자리에서 날리는 거죠. 예. 그러면은 거의 이렇게 팔면은 수수료 손절 또는 뭐 약 손절 예. 그 자리 빠져나오는 거예요. 기관이 그러니까 핸들링을 좀 더 잘해줬으면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건데 기관이 이 자리에서 못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외국인 매도를 기관 애들이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로만 장 초반에 나왔으면 이건 바로 기관이 같이 아마 끌어올렸을 겁니다. 근데 외국인이 매도 기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수급은 단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못 이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음에 이제 톱텍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 이제 종가 베팅 했다가 여기서 70% 날리고 30% 잔량만 가지고 이제 추매를 한 거예요. 왜? 기간이 지금 이 자리면 기간이 또 물리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기간 수급보다도 외국인이 물려있는 자리예요. 외국인이. 이날 30억이 들어왔단 말이죠. 최근에 30억이 거의 들어온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다가 이 자리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평단이 이쯤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리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외국인이 좀 반등 치면 빠져나와야지 하고 있는데 안 나오니까 저항선이 시장이 만들어준 저항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자리 파는 거예요. 그냥 야, 안 가. 사인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날리는 거죠. 예. 이전 저점 깰 때만 추매를 했다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야 이제 이거는 손절이겠죠. 그죠? 그렇지만 손절이 크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예. 원익 IPS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예, 이날 보면은 3월 14일 날 기간 수급이 150억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봅시다. 이 기간 평단이 어디겠어요? 이날만 딱 봤을 때 이 사이 되겠죠. 이 사이. 그죠? 그러면 추매하는 거예요. 기간이 150억이 물려 있으니까 기간이 이 종목 150억 들어온 날이 없잖아요. 지금 이날밖에. 그죠? 그럼 기간이랑 같이 물리는 거예요. 솔직히 저야 뭐 150원씩 쓰는 게 아니니까 쫄리는 건 누구예요? 기간이겠죠. 그죠? 제가 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고 그럼 이제 이 자리 수익이 수익, 약수익. 근데 이제 이날 그 3월 15일 날 양매 수급이었단 말이죠. 실은 이날 기간이 강하게 들어왔다가 여기서 이제 외국인 매도가 나왔고, 예, 기간 수급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겠다라고 봤는데 못 가더라고요. 힘이 약해. 그다음에 이제 지수도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저점에 다시 추매를 한 거예요. 좀 더 추매해 놓고 그 다음날 다시 이제 날린 거죠. 주가 갭상 나왔을 때 외국인 매도 또 나오는 거 보고 에이씨 오늘도 어렵겠구나 잘라낸 겁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락을 했죠. 기간 애들이 또 물리는 거예요. 예. 오늘은 게다가 이제 양도 나왔죠.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여기서 150억 쓰고도 방치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지네들은 어차피 누적된 수급주기 때문에 이 자리를 팔아도 수익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반등폭이 좀 강하게 나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실은 자르는 게 맞는 거예요. 전량은 아니더라도 뭐 50%든 70%든 잘라놨으면 여기서 추매하면 어때요? 당연히 평단을 더 낮출 수가 있었겠죠. 그 상태에서 이 자리 다시 오면 여기서는 이제 수익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안 팔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수수료 뭐 익절이나 약수익 그 정도밖에 못 먹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잘라놓고 더 사고 팔았으면 수익이 더 크게 났겠죠. 예. 그런 식으로 반등폭이 오면은 대응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당월 주도주들 한번 쭉 볼게요. 예. 당월 주도주들. 당월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몇 종목만 보죠. 에코마케팅. 종목 이제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이제 좋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 산 거예요. 투매 자리에서 사고 해서 반품 매도. 예.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어요. 나머지 뭐 제약주들도 좀 더 했죠. 올릭스 같은 종목도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대량을 터진 음봉 나오면 그 전에 이제 저는 치고 빠진 거죠. 예, 요 수급을 보고 요 수급을 근거로 한 자리, 이런 자리 되겠죠. 이런 자리. 직전 고점에 또 돈 쓰고 투매 자리 사서 반대폭 매도. 그죠? 예, 이런 자리들. 나머지 이제 뭐 네페스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 그다음에 이제 파맵신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이제 끝난 거죠. 이것도 끝난 거지만은 저는 이제 이런 자리들 공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수급을 근거로 요 기간 동안 들어온 수급을 근거로 해서 투매 자리 사서 받는 폭의 매도. 그죠? 보이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당월 주도주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종목 관종에서 이제 쥐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아까 이제 시황 분석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을 관종에다 넣어놓고 투매 자리가 올 때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뭐 PSK나 그다음에 이제 원익 IPS 보여드렸죠. 예. 보통 그 손절을 우리가 이제 못하는 손절매를 이제 당하는 그런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비중을 무리하게 했을 때예요. 예. 무리한 비중으로 들어가면은 이 반대폭 매도가 어렵습니다. 예. 예. 팔아야 될 자리에서 손가락이 안 나가요. 그러다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손절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린 대로 반등폭 매도로 이제 자르고 나오면은 복구할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뭐 약 손절을 하든 수수료 손절을 하든 뭐 조금 더 손절을 하든 괜찮아요. 손절을 할 때는 해야 돼요. 시장의 자리가 뭐 반등폭 매도 자르라고 하는데 물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예. 근데 그 자리에서 못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깡통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복구할 기회조차 주지 않기 때문에 단타 매매는 내가 정한 이제 매수 원칙 내에서 매수를 하고 반등폭 매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 부분만 말씀을 좀 더 드렸어요. 자, 매매일지는 블로그에 매일 올리고 있으니까 서로 추가 신청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도움 되셨다면은 유튜브 좋아요, 구독 신청하시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도 신청하시면은 매주 수요일 아침에 서머리 메시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아침 7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